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국제도서관 디지털 북페어 코리아 기술과 미래 책캐스트 첫 번째 문을 여는 빅데이터 큐레이션 책을 처음 발견하는 방법의 사회자 오지은입니다. 저는 광진구립도서 관장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읽을 거리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점점 발달하는 과학기술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도서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빅데이터 큐레이션의 그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오늘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교과서는 큐레이션 북이다를 발표해 주실 한양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교수님 고은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큐레이션 책과 더 가까워지다를 발표해 주실 플라이북 대표 김준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빅데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그 두 분의 발제를 듣기 전에 빅데이터 큐레이션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 큐레이션이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도서 이용에 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 인공지능이 분석한 후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도서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기서의 핵심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시킨다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비포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기존 산업혁명이 욕망을 최적화시키면서 진행해 왔듯이 4차 산업혁명이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존의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기술, 플랫폼, 블록체인, 로봇, VR, AR 등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온라인 세상을 현실 세계와 융합시켜서 개인의 욕망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지금 코로나는 이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었고 지금 많은 그런 판매나 그 소비 분야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판매에 대한 빈도수, 연관성 등의 로직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측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그 도서 추천 분야에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요. 개인에게 최적화된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이 오늘 빅데이터 큐레이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과서는 큐레이션 북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된 한양대 문화컨텐츠학과 교수 고은기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또래 사람들에게 경주에 대한 원체험은 고등학교 수학여행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많이들 경주로 갔었는데요. 그런데 그 경주 수학여행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두고 경주에 대한 인상을 좌우하는데 나쁘게 좌우하죠. 열악한 시설, 또 쫓기는 일정, 천년 고도 경주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우성 속에 3박 4일을 지내다가 오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주에 대한 인상은 저희들에게 평생 동안 그렇게 좋지 않게 간직됩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수학여행이 아름다운 도시 경주를 나쁘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작년 이후에 제 또래의 그 사람들이 가끔 저와 함께 경주로 문화기행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랑 동행한 많은 사람들이 경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은 처음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름다운 곳인 줄을 처음 알았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 고등학교 학생 때의 경주에 대한 나쁜 체험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것을 인제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수학여행과 경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독서라고 하는 것이 같은 원체험 속에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처음 독서의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야말로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즐거운 독서의 체험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또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식들을 꾸겨 넣는 그런 경험으로 남아있죠.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나쁜 이미지가 굳어져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독서의 즐거움을 전혀 거기에서 훈련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히 성인의 그 독서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낮게 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초, 중, 고등학교 때의 교과서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책 읽기를 죽이는 교과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책 읽기를 죽였던 교과서에 대한 원인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큰 주제로 삼고 있는 우리가 책을 처음 발견하는 순간 그 처음 발견하는 순간의 안내서 그러니까 지침서가 다름 아닌 교과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교과서와 다른 앞으로 교과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만큼 독서의 습관을 들이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습관이 사실은 평생을 가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처음 습관이 들여지던 시기의 독서는 늘 괴롭고 즐겁지 않은 것으로만 기억이 남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다양하게 책을 읽고 또 즐거운 책 읽기를 실현하고 그래서 그것이 독서의 원체험으로 남아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까지 책을 보면 소년시대에 또 소녀시대에 그 가슴 뛰던 그 원체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만 이것이 바른 독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사실은 이 교과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부터 종이책을 대신하는 디지털북 또는 이북 교과서를 간행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지금 사실은 거의 편찬이 다 끝나고 이미 그 현장에서 사용해도 될 만큼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종이책을 디지털로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종이책을 대신하는 디지털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써가지고서는 불편하기만 하지 디지털북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분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과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교과서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디지털북의 그 시스템에 맞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 안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교과서들이 해왔던 것처럼 잡다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그 수많은 책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접하게 될 터인데 어차피 다 보지는 못해요. 다 보지 못할 책을 내게 필요한 것, 또 나에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과서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교과서는 큐레이션 북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있지요.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 전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유명한 말입니다. 교과서가 마찬가지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 교과서들은 그냥 물고기였습니다. 잡아다 주면 먹어야 되는, 그거 먹고 소화해서 그걸로 시험 보고 그 점수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또는 취직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요. 그러니 그 영역을 벗어나면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책을 고를 줄 모릅니다. 교과서에서 그 통조림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 딱 떠먹는 것밖에는 연습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책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달라져서 엄청난 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죠. 사실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교과서가 된 데에는 다 이유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판이 대단히 어렵던 시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수많은 책들을 편안하게 또는 손쉽게 볼 수 없던 시절에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공통적인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엄청난 책이, 그리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입수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책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너무 쏟아져서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도 초, 중, 고등학교 그 긴 시간 동안을 통조림처럼 만들어진 교과서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고 딸딸 외우고 있어야 되니 이건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식을 이제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한 게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쿨북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과 연계 독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마침 대학의 문화 콘텐츠 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변화하는 이 시대에 변화하는 그 시대 속의 모든 기제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던졌던 과제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우리 지금 세대들도 그렇고 독서에 대해서 좀 더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 스쿨북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장에서 교과서를, 그렇다고 지금의 교과서를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지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 교과서를 단순히 디지털 교과서로 변환시켜 놓은 것은 그건 디지털 교과서로서의 의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변화된 교과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태.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가 이제 하나의 과도기라고 설명했을 때 기존의 교과서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이 시스템을 고안을 해봤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교과 연계 도서 또는 독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첫째가 교과 독서, 두 번째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세 번째 진로 독서, 교양 독서, 스쿨 톡스. 이게 5가지 영역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나오는 교과 독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교과 연계 독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교과서에 그 수록된 원전 또는 관련된 도서들을 목록화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읽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도 학생들이 책 읽기를 싫어하니까 약간은 좀 강제성을 띄어서 이거 읽으면 교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또 점수를 높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유인책을 가지고 교과 연계 독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첫째는 그 교과서 외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자고 해도 그러면 학생들이 각자 그 책을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 돼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한 학년 500명이라고 한다면 500권을 책을 준비해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다 저거. 대신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2가지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거 해볼 만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머리를 짜가지고 교과 독서라고 하는 것을 필두에 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결국 인터넷 기반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전자책을 그 종이책 대신에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전자책으로 내장이 되어 있으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만 있으면 한 학년 500명 아니라 5,000명이라도 한 자리에서 다 읽을 수가 있지요.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종이책 500권, 1000권을 사다 놓기는 어렵지만 전자책 500권, 1000권, 500명, 1000명이 접속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니까요. 또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 책들을 어떤 기준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 그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초, 중, 고등학교의 전체 교과서, 요즘은 특히 거민정 교과서여 가지고 엄청난 종수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들을 전부 분석을 하고 그 분석 속에서 나오는 원전, 그 책들은 전부 다 이 안에 집어넣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전자책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과 독서를 일단 몸통에 놓고 응용해 가지고서요. 요즘 그 학교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별도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정보를 줄 수 있는 책도 또 찾아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야말로 교양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책들도 또 따로 묶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스쿨톡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을 하는 것도 그 공간이 인터넷 공간을 해놓게 되면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들끼리만 독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전국의 어느 학생이건 간에 한 공간에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책을 읽은 기록과 독서 토론을 한 그 내용은 고스란히 그 인터넷상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으로 남는 것을 학교에 제출을 하면 내가 책을 읽은,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심지어는 전국의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토론을 나눈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학교에서 평가 자료로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대학 입학을 할 때도 대학에다가 이런 자료를 내면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수험생을 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 이름으로 그 스쿨톡스, 그 토론방에 들어와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그리고서 그 자료를 내면은 그거는 속이는 거 아니냐, 엄마 찬스 쓰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 엄마가 그 책을 읽고 토론했다면 참 중요한 독서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 덕분에.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할 엄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같이 토론에 참여한 다른 친구들이 알아챕니다. 부정한 사람은 나가시오라고 할 겁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가지고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그 함양과 그리고 지식의 습득까지 가능하게 되는 이 방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좀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교과서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그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보죠. 조금 전에 가장 몸통이 교과 독서라고 했는데요. 교과 독서의 페이지를 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 책을 골랐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학년의 어느 과목의 어느 단원에 해당되는 지금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두 번째 책을 골랐다. 그럼 이 책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추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카드 콘텐츠를 통해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약 한 10장 안팎의 카드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책의 이제 중요한 점, 핵심 포인트를 우리 학생이 알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읽는데 읽을 때는 전자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자책 화면에서 본문에서 특히 본문 중에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핵심적인 문장이다라고 체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어차피 다 읽을 시간도 없고 할 때는 이 체크된 부분만 찾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체크된 부분은 교과서에 인용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교과서에 나왔던 어떤 책이 여기에서 인용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게 이제 해놓는 거지요. 이 원리가 이제 그 스쿨북스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하는 지금의 디지털 기술과 함께 그러나 기존의 교과서를 벗어날 수만은 없어서 일단은 거기에 기반을 둔 출발을 하면서 장래에는 그야말로 이것이 교과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을 이 클라우드 기반의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씩 찾아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정말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그 개발에 참여했던 그 스쿨북스를 예를 들어가면서 오늘날에 특히 청소년들이 책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라이북 대표 김준현입니다. 저희 플라이북은 책과 사람을 더 가까이라는 비전 아래 IT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독서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도서 커뮤니티에 플라이북을 출시를 해서 현재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 도서 정기구독 멤버십 플라이북 플러스를 런칭을 하였고, 이후 AI 도서 추천 키오스크 플라이북 스크린을 출시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모두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용자들의 독서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용 사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처음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기사였어요.
이게 거의 7년 전 기사인데 우리나라의 독서율이 낮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독서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청의 기사였는데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책과 점점 멀어지는 걸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매년 제 새해 첫 다짐 같은 걸 하시잖아요. 혹시 우리나라 새해 다짐이 1위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독서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제 주변에도 책 읽고 싶다라는 분들은 분명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책 처음 고르실 때 어디로 많이 가시나요? 뭐 당연히 오프라인 서점들을 찾아가실 텐데 막상 이제 서점에 가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책을 읽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점을 가도 책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도 그럴 것이 한 해에 수만 종의 책이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저한테 맞는 책을 고르기란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도 이 검색창이 딱 보입니다.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야 될지도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14년도에 만들었던 앱이 이 도서 커뮤니티 형태로 플라이북이라는 앱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에서는 사용자들끼리 책을 서로 추천해주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골라주는 책이 아니라 서로 책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같이 독서 모임을 한다거나 읽은 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커뮤니티 앱을 처음에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용자들끼리 책을 추천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용자분들의 추천을 받을 때 사연들입니다. 뭐 본인들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26살 어떤 대학생분이 현재 힘들고 지칠 때 허탈한 기분을 느꼈을 때 책을 추천받고 싶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세요. 또는 아나운서가 꿈인 학생이 있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은 분도 있고 글쓰기 말하기를 잘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이런 어떤 사연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여기에 공통점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나이, 직업, 성별, 기분, 관심사와 같은 어떤 공통된 어떤 팩터들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책을 추천받는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IT 업체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뭔가 데이터화해서 이걸 추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처음에 1만 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서비스에 이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들의 상황이나 기분이나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저희 앱을 이제 다운받아 보시면 이게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데요. 앱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본인들의 이런 상황들을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 나이가 어떻게 되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뭐 혹은 연애를 하고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같은 개인 상황 정보와 그리고 요즘 기분, 관심사들 입력하시면 거기에 맞는 책을 바로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들을 앞서 말씀드렸 다른 어떤 분들이 읽었던 책들 그리고 그 상황에 계신 분들이 실제 읽고 반응이 좋았던 책들로 추천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처음에 받게 되다 보니 이게 실제 앱 화면인데 만약에 1000명이 들어오시면 1000분이 다 자신만의 어떤 개인화된 화면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만 종의 책들 중에 뭐 단순히 베스트셀러나 신간들이 아닌 정말 내 상황에 필요한 책들을 나만의 어떤 화면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나서 이용자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책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움을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추천받은 책들을 실제 읽어보고 싶다, 받아보고 싶다라는 어떤 고객의 니즈가 있어서 이걸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포장을 해서 추천해드린 책을 보내드리는 도서 정기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라이북 플러스라는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실제 패키지 형태로 매달 한 권씩 나를 위한 책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추천받은 책들은 나의 취향이 반영되기 위해서 실제 어떤 다른 추가적인 니즈들, 뭐 저는 책이 표지가 예쁜 책이 좋아요라든 추가적인 고객사항까지 다 반영을 해서 큐레이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객 후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읽었던 책들, 받았던 책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접하고 계시고, 실제 제 고객분들 중에 연예인분도 계세요. 그래서 김영철 개그맨님이신데 이미지와 달리 책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현재 3년째 구독 서비스 운영을 하고 받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독서라는 방식 자체가 책을 사서 보는 것도 있지만 빌려보는 니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도서관을 가게 되는데, 자주 가는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의 화면을 보시다시피 아까 서점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책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책을 읽어보기 위해서 갔다가 또 고르는 데 어떤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 도서관 관장님과 함께 어플에서 제공하는 이 추천 서비스를 이 도서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공해보면 어떨까라는 니즈로 이런 도서 추천 키오스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터치가 되는 키오스크에 앞에 앱에서 보셨던 것처럼 몇 번의 터치를 하게 되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고요. 이게 실제 도입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보를 간단히 몇 번을 터치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책을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천받은 책은 실제 그 도서관에 비치된 대출 가능한 책으로 추천이 되고, 그리고 실제 그 도서관에 이 책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를 해드려서 바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책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용 방법이 단순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들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셔서 도서관에 처음 놀러 오시는 분들도 호기심에 이용해 보시고 책을 대여한다거나 하는 어떤 이용자율과 재방문율에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현재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 50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0군데까지 계약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니즈가 도서관에도 있지만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서점에 갔을 때도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어려울 때 이런 추천에 대한 니즈들을 여전히 주셔서 올해 최근에는 저희가 이런 책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지점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경험했던 것들을 오프라인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실제 여기 오신 분들은 책을 추천받고 그 책을 바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책들을 또 빌려가실 수도 있고 구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플라이북 지점을 오픈을 했고요. 현재 서울에 강남 여의도에 있고, 이용해 보시고 싶으시면 강남이나 여의도 지점 또는 이제 다른 부산, 제주도, 광주까지 오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플을 시작을 했고, 이후에 정기 구독과 키오스크 그리고 오프라인 지점까지 오픈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런 초창기 설립했던 취지와 같이 독서 인구 늘리는 데에 저희 IT 기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 앞으로도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런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책들, 숨은 양서들을 이용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계속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IT 기술을 통해 책을 처음 만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천중을 모시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천중을 모실 수 없는 관계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런 발제자분들에게 질문을 대신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신 분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던 컨텐츠를 클라우드에 모아서 서비스를 하든 그 원천 데이터나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와 컨텐츠를 모으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확보를 하셨고 또 확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쿨북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마침 어느 회사가 그 개발을 하겠다라고 나서서 이제 이게 실현이 됐습니다. 네, 그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과서를 가지고 클라우드를 하나 구축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초, 중, 고등학교의 전 과목 전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교과서의 원전들을 이제 다 추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추천 도서를 정해야 되니까 그 방법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힘을 빌렸어요. 그래서 약 한 60명 정도의 교사들이 이 그 자료 추출 작업을 함께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원고 작성까지 하시게 됐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전수조사하고 그 전수조사는 현역 초중고 교사들이 투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법론인데요. 이제 그거는 그만큼 이제 이용할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이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역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만큼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이 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을 빌려서 그래서 이제 그 목록화를 했더니 약 한 3,000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 3,000종을 이제 전부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야말로 이제 큐레이션을 해놓은 것인데 학생들이 이제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까지 거기에 제시돼 있어서 뭔가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 단원, 이 과목에서 필요한 참고 도서가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는 이제 그런 훈련과 즐거움을 이제 거기 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이것이 그 현장에서 지금 조금씩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추천이나 댓글 기능 같은 걸 가지고서 목록을 추가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 누구나 이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책 가운데서 제시하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제안할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목록을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어려움이 가장 큰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추천된 책이 종이책으로만 존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종이책과 이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북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종이책만 있는 경우에 종이책이 이 스쿨북스를 이용하는 교사나 학생이 바로 주변에서 이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이나 지역 공공도서관에 이 책들을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가 하나 하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고안했던 이 스쿨북스의 핵심적인 것은 이북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 안에서 바로 그 책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이북인데 정작 목록을 만들어 놓고 여기 등재를 하려고 놓고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출판한 각 출판사들이 이 시스템 안에 와서 이북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아마
관계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뻔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북 판매 방법이 출판사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돼 있어서 그분들이 거절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해야만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확보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는 또 다른 것이어서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건 지금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교과서로 나아가는 길에 뜻밖에도 가장 큰 걸림돌은 저작권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꼭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플라이북은 기존의 이제 도서 정보와 독서 데이터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독서 인구를 늘리는 게 미션이다 보니 기존의 독서 이력뿐만이 아니라 책을 처음 읽는 분들도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저희 플라이북 그 독서 앱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서관들과 실제 이용자분들과 저희가 이 추천 데이터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발제자분들에게 각각의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기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큐레이션이 일종의 가치 제한이라면 스쿨북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의 연계성을 가치 제한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교과서라는 게 보편적인 지식이나 현 시대의 주류 또는 권력자의 관점 중심에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의견이나 비주류의 집단의 관점에 대한 이해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과서 중심의 가치 기준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교과서 중심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대 국가에서의 숙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식, 또 이념, 이거를 국가가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과서에 담아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바로 그런 탈국가를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의 개성을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교과서 중심의 가치는 살아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국사 교과서 논쟁 같은 경우가 그럴 겁니다. 국사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한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강제로 주입될 그런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교과서에 의존해서 이렇게 큐레이션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당연히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이 교과서라고 하는 용어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과서의 의미는 우리 애들의 그 기존의 교과서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교과서 중심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죠. 그런데 제가 또 쓰고 있는 교과서는 미래의 교과서도 또 교과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과서의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가 지식을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떠먹이는 교과서가 아니라 책을 찾아가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연습을 시키는 그런 교과서. 바로 그런 교과서라고 한다면 이데올로기나 또는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걸로부터 이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더 넓고 자유롭고 체계적인 독서가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텍스트. 그것이 바로 미래의 교과서고요. 그런 미래의 교과서를
실현하자면 디지털 시대의 여러 디지털 기반의 기술들이 이 교과서 속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큐레이션은 큐레이터가 가치를 선택하여 제시를 하는 것인데 데이터는 사실은 가치 중립입니다. 플라이북은 데이터를 어떠한 가치에 방점을 두고 로직화하여 도서를 선택해서 제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꼭 맞는 책, 또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을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꼭 맞는 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말하는지, 또 예를 들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가장 많이 읽는 것이 나한테 꼭 맞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책을 추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이력 베이스로 추천을 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 어떤 그분의 독서 취향에 맞춰서 추천을 하는 그런 방식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도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데 그럼 추리책이 계속 추천이 돼야 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육아에 관심이 생기거나 결혼을 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책들이 또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게 책을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게 이제 그런 유사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분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플에 입력한 나이나 직업, 성별, 기분, 관심사 같은 팩터들은 실제 추천을 받을 때 필요로 하는 정보들로 공통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실제 그런 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반응이 좋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전달하는 방식, 이런 형태로 현재 서비스를 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족도 같은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려야 이게 그분에게 이 책이 추천되는 것은 처음에 어떤 한 번에 안내일 수 있고, 여기에 피드백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그 사람에게 맞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제 이 책을 읽었는지, 읽고 싶어 책으로 담아뒀던 건지, 구매했는지, 별점을 매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점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발제자분의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도 공통적으로 궁금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지금까지 디지털 북페어 책캐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책을 발견하는 방법, 빅데이터, 큐레이션이 발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서울국제도서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